그제였었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과거 북인권한 기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데 송민순 회고록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미 다 종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닌데 몇 가지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서 그게 굉장히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켰고 그런 거를 충분히 문재인 후보가 적합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잊을만 하면 또 나오네요. 그게 작년 10월에 문제 제기를 했었다가 최순실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확 사라졌어요. 그죠. 네, 한동안 잊고 있었고 그리고 잊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방금 송병훈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 이야기 뭐 그런 부분이 뭐 충분히 설득이 됐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7년 11월 16일 날 유엔 북인권한 문제에 관해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기권을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또 기권을 결정하고 나서 북한의 의사타진을 했느냐 아니면 북한의 의사타진을 하고 기권 결정을 했냐 뭐 이런 부분 결국에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썰전에서 문재인 후보가 2월 9일날 방송에서 송민순 회고록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고 하기엔 시간도 너무 길고 그니까요. 2월 9일이었어요. 그니까요. 지금 2달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서는 왜 반박을 하지 않고 한창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으며 그리고 며칠 전에 2차 토론에서 주적관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막 하잖아요. 뭐 주적관이 뭐 제대로 확립이 안 된 후보다 그쵸.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북한에 관련된 과거 참여정부의 뭐 실이다 이러면서 그 중심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북풍이지 뭐. 그냥 그거죠.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고장나긴 했지만은 제가 항상 그 뉴스 타이틀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때도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는 초반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계속 올라왔었고 네. 이번에도 일단은 북한이 핵에 관련해서 미국하고 긴장 관계다 그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그 다음날에 또 송민순이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굉장히 좀 언론에서도 그걸 그렇게 받아줘야 되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그걸 이용당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송민순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라면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장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일 그냥 그대로 목도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욕먹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일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병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지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 경제가 50% 정도? 라고 해요. 그 흥미도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대고 계속 송민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니까 보는 입장에선 짜증도 나겠죠. 좀 확실하게 좀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까? 송 전 장관이 자꾸 이 문제를 색깔론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 두 가지 측면에서 봐달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 그럴 거는 이 시기에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얘기한다던데 그러니까 역시 거짓말하는 후보 안 된다. 거짓말은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판단력하고 그런 진실성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게 문재인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그 전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다시 찾아보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입장이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 그쵸. 그거를 완전 앞뒤로 뒤바꿔가지고 크게 막 대문짝만하게 쓰고 그걸 자기 친도 주장에 이용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바로 해명을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언론에서 곧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실어줬겠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요.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만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억지 논리 아닐까요?
그죠. 입장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아니, 그러면 저번 주에 방송 주제는 기억나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굳이? 그리고 그 입장 문제는 진짜로 그냥 입장이잖아요. 되게 미묘한 거였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 아니면은 완전히 뭐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라든지 그런 게 다 입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말이 애매하니까 진실성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한 모든 발언을 다 기록해 놓는 컴퓨터 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차라리 뻗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뭐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니까요. 나는 결론을 설정해놓고 물어봐서 몰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니까요. 오죽하면 페이스북에 1년 전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뜨는 기능이 있겠어요. 맞아. 깜짝깜짝 놀라잖아. 어머, 1년 전에 이런 일이? 그래 일단은 뭐 송민순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의안에 찬성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는 하나 그렇다고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결국에는 송민순 전 장관이 이끌었던 당시 외교부도 북한 측과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래가지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외교부도 결국엔 찬성 입장을 정리한 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몰아가는 거는 문재인이 북한의 재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요. 뭐 문재인이 뭐 지금 그럼 간첩이냐 이 소린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2년 대선에 있었던 NLL 그거의 재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지금 시기도 그때랑 비슷하고 그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서 찬성 입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죠. 네, 외교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는 찬성 입장을 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였었고 후속 대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을 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청와대라든지 그다음에 통일부 그다음에 국정원 쪽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고 반대한 것도 아니에요. 기권했어요. 유엔 인권 결의안 반대했어봐 난리 났어요. 반대한 건 아니고 기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인가? 그건 되게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봐봐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긴장을 없애고 남북 평화를 통한 통일 그런 걸 통해서 한민족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자꾸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남북 정상들이 만나서 진실로서 남북 평화에 대해서 회담을 하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굳이 유엔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해서 그 기껏 만들어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는 당시 정권이라면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거로 내미는 문서 있잖아요. 네. 그 문서 가지고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던데 거기서 뭐 남측이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전달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그 문건이 있잖아요. 북한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을 정리한 문서다. 네. 근데 그것도 일단은 맞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잘 대화를 해보려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리고 북한 애들은 원래 말이나 문서가 좀 험악해. 그러니까 네. 나는 이거 읽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딱히 없는데 이렇게 계속 문제를 삼아서 굳이 이 시기에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다들. 이 문제를 깊게 생각을 좀 하다 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요. 이 문제가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명쾌한 해설을 쫙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빈자리를 계속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맞아. 우리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송민순이 쪼다임을 알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우, 시원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막 무슨 회고록이니 뭐니 빙하는 움직인다. 난 그거 서점에서 꼴 보기도 싫어. 그래, 여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수첩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문실정이 물어보라고 해서 뭐 물어봤다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자꾸 보여주잖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본인도 아닌데 뭘 수첩이나 들먹거리면서 그게 진실인 양 얘기를 하냐고요. 네, 우리가 다 인증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네, 저도 녹취하는데 네, 녹취 정도는 들고 나와줘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맞아. 녹취 정도 돼야 신빙성이 아유, 있지. 아침 드라마에서도 녹취를 다 한다. 네, 그 주주 회의할 때. 그렇지. 빠바밤 빰빰 빠바밤 빰빰 이 주주총회는 불법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띡 이렇게 누르면 막 이러면서 나오면. 맞아요. 그런 뭐. 거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뭐 이건 좀 그래요. 개인적인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죠. 결국에는. 그러면서 지금 그 청와대 문건이라고 그 태극무늬와 무궁화 표시가 있는 그 로고가 박힌 A4 용지를 들고 나서 이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을 자의적으로 반출하고 공개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다가 쭉 내려서 댓글을 한번 읽었거든요. 그 밑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16줄 정도 되는데 4줄만 읽어드리자면 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조기 대선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지난 4년을 넘어 대선 후보 시절까지 박근혜를 보좌하면서 최순실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니 전술핵 배치니 개가 없겠다. 그러니까 막 안쪽으로 정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맨날 들고 나온다는 게 안 보니 뭐 주적관이니 하니까 이분 말이 좀 사이다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죠. 네. 완전. 지들이 어디서 안보를 노네. 내 말이. 그리고 주적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군의 주적은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들었어요. 뭐 송병호님 아실 거예요. 육군 복무수첩. 그리고 제가 한 번 방송에서 언급했어요. 만화책도 있습니다. 군대 아, 안에. 맞아. 네. 아, 정말? 핑클도 하는 국군의 주적. 있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책일 겁니다. 예. 재밌게 봤어요. 아, 볼 게 없으니까. 그거 근데 우리는 걔네를 주적이라고 하는데 걔네는 우리가 주적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주적관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2000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육군 복무수첩인가? 하여튼 받아요. 거기 보면은 1번이 그거예요. 국군의 주적은 북계다. 그거 제가 기억나서 그래서 아 그래 우린 북한이랑 막 이러면서 당시 안보관이 투철했겠지. 막 군대 의지 갔으니까. 불타오르면서. 예. 그런데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셨네? 그러고 오셨더니 다음날 중대장이 부르더니 육군 복무수첩을 다들 피래요. 근데 1번 항을 지우래. 그리고 앞으로 북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대. 북한이래. 다 정리된 거예요. 이미. 2000년도에.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주적관? 모르겠어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게 부패 그렇죠. 적폐청산이 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부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곰고 썩었는데 지금 어디서 무슨 북한은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도 아니고 아, 진짜 짝사랑이다. 처절해 너무. 그래? 아 진짜 이상한 삼각관계인데? 그러니까 좀- 트라이앵글이 성립 안 된 삼각관계. 예. 되게 약간 그 열정적인 안티팬 같은 느낌이야. 그 안티팬 그 보셨어요? 안티팬이 하는 일, 뭐 이렇게 까는 거 5%, 막 95%는 그 사람 이렇게 활동 체크하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보수는 북한이 없으면은 참 존재하기 힘들다. 네. 예,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없으면 혼자 서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애증의 관계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 지금 제일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현재 어떤 수준이냐면요. 북한에서 만약에 도발을 한다 현 시점에서 그러면 입금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 안보관의 불감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보관의 불감증을 만든 건 자칭 보수라고 칭하는 너희들입니다. 자꾸 얘기 꺼내니까. 그럼요. 양치기도 아니고 뭐야. 그니까 나도 뭐 나라 해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건데 어차피. 한두 번 속아준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속아줬어요.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부품 가지고 선거 국면에서 뭔가 자신들의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포석을 꾀하는 것 같은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뭐 결국 송민순 회고록 관련한 이런 발언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송민순 전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네요. 노년은 좀 행복합시다. 뭐 이렇게 풍파 겪으면서까지 뭐 그럴 필요 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어요. 외교부 장관인데 자신의 의견이 묵살이 돼서 그 앙심을 품고 그치. 지금 와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2월 9일날 방송됐던 문재인 후보의 발언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명예회복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하세요. 지금 하면은 무슨 저거잖아요.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언행을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를 봤을 때는 북풍이지 뭐. 그냥 그거죠.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고장나긴 했지만은 제가 항상 그 뉴스 타이틀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있는데 오. 그때도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는 초반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막 대문짝만하게 계속 올라왔었고 네. 이번에도 일단은 북한이 핵에 관련해서 미국하고 긴장 관계다 그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그 다음 날에 또 송민순이 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굉장히 좀 언론에서도 그걸 그렇게 받아줘야 되나? 이렇게 이용하는 게 그걸 이용당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송민순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짜라면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장관직에 있으면서 이런 일 그냥 그대로 목도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욕먹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일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아까 병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니 뒤바꿔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대문짝만하게 쓰고 그걸 자기 친도 주장에 이용하니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바로 해명을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언론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실어줬겠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요.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만 정확한 워딩에 대해서는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억지 논리 아닐까요? 그죠. 입장 얘기는 계속 해왔는데 아니 그러면 저번 주에 방송 주제는 기억나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굳이? 그리고 그 입장 문제는 진짜로 그냥 입장이잖아요. 되게 미묘한 거였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 이런 뉘앙스였다. 아니면은 완전히 뭐 얘기가 끝나는 것 같았다라든지 그런 게 다 입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걸로 말이 애매하니까 진실성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자신이 한 모든 발언을 다 기록해 놓는 컴퓨터이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기권을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또 기권을 결정하고 나서 북한의 의사타진을 했느냐 아니면 북한의 의사타진을 하고 기권 결정을 했냐 뭐 이런 부분 결국에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일단 썰전에서 문재인 후보가 2월 9일날 방송에서 송민순 회고록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고 하기엔 시간도 너무 길고 그니까요. 2월 9일이었어요? 그니까요. 지금 2달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 사이에서는 왜 반박을 하지 않고 한창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으며 그리고 며칠 전에 2차 토론에서 주적관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막 하잖아요. 뭐 주적관이 뭐 제대로 확립이 안 된 후보다 그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북한에 관련된 과거 참여정부의 뭐 실이다 이러면서 그 중심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의식이 있는 시민들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안이 경제가 50% 정도라고 해요. 그 흥미도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대고 계속 송민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끄니까 보는 입장에선 짜증도 나겠죠. 좀 확실하게 좀 아닌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까? 송 전 장관이 자꾸 이 문제를 색깔론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판단력과 진실성 두 가지 측면에서 봐달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짜증나고 그럴 거면 이 시기에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얘기한다던데 그러니까 역시 거짓말하는 후보 안 된다. 거짓말은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판단력하고 그런 진실성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게 문재인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또 기억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까 그 전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다시 찾아보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입장이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데 그쵸. 그거를 완전 앞뒤로 그제였었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과거 북인권한 기권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문재인 후보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데 송민순 회고록을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미 다 종결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닌데 몇 가지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서 그게 굉장히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켰고 그런 거를 충분히 문재인 후보가 적합한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잊을만 하면 또 나오네요. 그게 작년 10월에 문제 제기를 했었다가 최순실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확 사라졌어요. 그죠. 네, 한동안 잊고 있었고 그리고 잊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방금 송병훈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 이야기 뭐 그런 부분이 뭐 충분히 설득이 됐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07년 11월 16일 날 유엔 북인권한 문제에 관해